네, 그럼 먼저 추창민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 7년의 밤부터 볼 텐데요. 어떤 작품이죠? 마파도,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연출한 추창민 감독의 영화입니다. 악연으로 엮인 두 남자의 숨막히는 대립을 그린 작품입니다. 개봉일을 보면 2018년 3월 28일에 개봉했는데요. 세령에게 다가오는 영재에게 가라고 외치고 싶죠? 레이디 가가의 생일에 개봉했습니다. 진짜 웃겼어. 네, 오늘 트레일러는 영화 전문 유튜버의 스카라님이 올려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도 로케이션에 숨긴 게 있어. 이 수몰이라는 게 원래 마을을 다 부시고 물을 채우는 거거든. 근데 여긴 그냥 덮었다는 게요. 그냥요? 마을을 통째로다가 물에 담가버린 거지. 사람 잡아먹는 호수라고 그러자뇨. 괜히 귀신 들린 우물이라고 그러겠어. 이렇듯 소문이 무성한 호수에 댐 내가 관리팀장으로 뭔 부임된 최현수. 경비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럼 어떡할 건데? 뭐 방법 있냐? 사택 하나 빈다고 하니까 아파트는 세지고 그걸로 옮기는 거야. 마침 세룡호 근처 사택을 둘러보라는 아내 재촉 전화에 현수는 송별회를 마치고 몸을 일으키죠. 전기랑 가스, 계량기 스탑도 적어놓고 그 베란다에 세탁기 자리 있는지 보고 기름 보일러라 그랬지? 도시를 벗어난 협소한 도로엔 느긋하게 지나가는 앞차와 마음이 급한 현수의 차 두 대뿐입니다. 그런데 방금 양보할 것처럼 손을 흔든 앞차가 다시 속도를 높이고 저 새끼가 물맥이네. 위기를 모면한 현수는 결국 앞차를 제치는 데 성공합니다. 현수의 차를 방해한 남자는 바로 이곳 마을의 유지 오영재라는 치과의사입니다. 세령이 엄마랑 연락하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배우의 얼굴에 질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입 닫고 있는 거 해나오면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 대신 딸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잔인한 사람이죠. 결국 아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딸 세령은 아빠가 통화하는 틈을 타 집에서 도망칩니다. 세령이 무작정 달려가는데 하필이면 현수의 차에 치이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친 그는 순간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그날의 사건으로 죗값을 치르고 있던 현수는 혼자가 된 아들 서원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빠로 인해 괴로운 성장기를 보낸 서원은 한사코 아빠와 만나길 거부하죠. 하지만 졸지에 고아가 된 서원을 보살펴온 승환의 설득으로 마침내 아들과 마주한 현수. 천천히 그날의 진실을 들려줍니다. 세령이 사라지자 발칵 뒤집힌 마을에선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지고 사고 차량을 급히 수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넋이 나간 지 오래였죠. 전화도 안 돼. 문자도 씹어. 원작의 은주를 누가 잠깐 연기할까 어디다 되게 기대가 컸었는데 문정희 배우가 이렇게. 특별 출연을 해주셨죠. 어떻게 이름에 찍고서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해야지 움직여.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아내를 탓하며 아들에게 험한 모습까지 보이던 그에게 순간 유령처럼 맴돌던 나쁜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릴 적 틈만 나면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죠. 자신과 똑같은 삶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던 현수는 결국 마음을 다잡고 세령마을로 향합니다. 우와, 잼이다. 영재의 고집대로 호수 밑바닥까지 샅샅이 수색하는데 드디어 아이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영재는 막상 아이를 보자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그는 자신의 죄는 나랑곳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접 범인을 찾기로 다짐합니다. 어떤 놈이 그랬는지 찾아서 똑같이 갚아줘야지!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저 손에 구두를 들고 가길래 이상해서 따라가 봤더니 그 호수에다가 구두를 집어던지고는 엉엉 울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단서가 현수를 범인으로 가리키자 확신이 선 영재는 즉시 복수에 나서죠. 팀장님 이사 날짜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어디서 봤다고 하던데요? 영재는 그를 얌전히 감옥에 보낼 생각이 없었죠. 당신 아들 키가 얼마지? 여긴 수문을 닫으면 물이 금방 차오른다며? 현수의 아들을 납치해 호수 한가운데 묶어놓은 영재는 극도의 고통 속에 그를 몰아넣습니다. 알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왜 그랬어? 왜 죽였냐고?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왔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눈을 뜨고 내 귀에 속삭였어. 세상에 그토록 무서운 말이 있는지 몰랐어. 잠이 들면 꿈속에서 깨어나면 환청으로. 잘못했어요. 있는 힘껏 영재를 밀쳐내고 소문을 열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저리 갇혔어. 안설중에 묵혀있어. 팀장님, 빨리 수문을 열어야 돼. 수문 열어야 돼. 제 말 들려요? 소리 나시고. 네! 그 열면 다 죽어요! 그 한꺼번에 수문 열면 다 죽는다고!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수문의 손잡이를 돌립니다. 그렇게 현수는 아들의 목숨과 수십 명의 목숨을 맞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오영재가 왔었어. 세령이 아빠 말이다. 오영재는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은 거야. 내 눈앞에 너의 죽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날 밤 현수의 말대로 영재는 서원을 찾아오죠. 그렇게 또다시 서원을 납치한 영재는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승원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오죠. 서원아, 아빠가 돌아가셨다. 서원아! 서원아! 자신의 복수를 보지 못하고 끝내 자살을 택한 현수의 소식에 목적을 잃은 영재가 입을 엽니다. 최현수, 네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내가 끝내야 끝나는 거야! 결국 악연이었던 현수와 영재의 죽음으로 복수의 대물림은 막을 내립니다. 폭력으로 점철된 두 남자의 불행의 기원 7년의 밤이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야, 드디어 그 책이 영화로 나오는구나 싶어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 책이 출간됐을 때 반응이 엄청 뜨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2011년에 출간 2주 만에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해서 주요 미디어 및 도서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된 것은 물론 독일, 프랑스, 중국, 대만, 일본
세계 각국에 번역 출간되어서 문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으로 보고 싶은 원작 1위. 15개의 영화사에서 러브콜을 받으셨대요. 와. 이 소설은 사실은 독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그 서연이의 시선으로 결국 살아남은 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그게 아니라 현수의 시점 또는 누구의 시점 이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의 경우에도 시나리오를 쓸 때 그게 되게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감독은 제일 처음에 이 두 명의 악인을 놓고 그러니까 한 명은 아내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괴롭히는 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는 이쪽은 트라우마를 가진 남자가 어떤 악인이 되고 그거에 대한 게임값을 어떻게 아들은 물지 않을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두 개를 놨겠죠.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놓은 상태에서 얘기가 재밌어질 수 있는 길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그래서 감독은 그로 인해서 결국 악의 근원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불행은 왜 발생한 건가를 놓고 이제 움직이면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 그렇게 각색이 된 거죠. 잘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장동건 배우가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는데 저 눈물의 의미가 뭘까? 맞아. 그 부분도 사실 소설에서 표현하는 캐릭터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가장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영재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소시오패스죠, 완전. 그렇죠. 소시오패스인데 영화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스토리를 좀 부여해야지만 우리가 설득을 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인간의 감정을 아는 소시오패스처럼 변한 게 아닌가. 날 사랑하게 될 테니까. 최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악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악의 서사를 부여를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악인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데서 관심이 있었지 얘가 왜 악인이 되었을까 이 이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는 그냥 조금 타고나는 면이 있고요. 그 어떤 사연 때문에 소시오패스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감독님은 소시오패스로 보지 않으신 거죠. 이거 그냥 악인으로 보신 거죠. 네, 그래서 오영재가 자살을 한 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쵸. 현수가 죽어버렸으니까 얘한테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을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영재도 더 살 의미가 없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끝내야 끝나는 거야. 이 악인으로서 그거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트라우마가 영화에서는 더 극대화되었고 이를테면 베트남전 상해 용사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어린 현수가 있었고 살아남기 위한 어떤 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으로부터밖에 시작할 수 없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영화에서는 반복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소설을 읽을 때는 현수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공포와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7년의 밤이 정주정 작가님의 본격적인 악의 3부작의 시작을 알린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의 3부작이 뭐냐면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이걸 이제 악의 3부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8은 전염병 아포칼립스물이고 거기에 이제 박동해라는 악인이 나와요. 그리고 종의 기원에서는 사이코패스 주인공 유지인이 나오고 이 세 개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악이 어떻게 발현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세계가 완전히 균열되어지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각각의 선택을 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 주인공은 악일 수도 있지만 생존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 이 악의 3부작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작가님은 이렇게 악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가장 큰 이유는 성향이에요. 자기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희망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구원 같은 이런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이쪽 한쪽에는 그 안에 뭐가 사는지 들여다보이지 않는 어두운 숲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외부에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어떤 자극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밝은 곳이 아니고 어두운 곳에서 야수가 튀어나와요. 이게 딱 마주치면 점화의 순간이라고 문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소설은 대부분 거기서 출발을 해요.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거는 완전히 파멸하는 걸 선호하죠. 그런 마음속에 두 개의 덩어리가 있을 때 어두운 쪽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끔 저는 나가서 이렇게 몸을 좀 너덜너덜할 정도로 몸을 혹사시켜요. 복싱을 하는 이유. 네. 소설이 끝내잖아요. 그러면 또 장기적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내놓은 그 완전한 행복 내놓고는 또 이제 제주도 올레길을 한 하루에 거의 2코스씩 걸었어요. 그러니까 30km씩 막. 그렇게 이제 7박 8일 걷고 오니까 완전히 온몸이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근데 출판사 사장님께서 이제 내가 독자들에게 5,000부 사인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사인하겠다고. 바로 오자마자 2박 3일 동안 가둬놓고 5,000부 사인시키셨어요. 다시 또 가셔야 되겠네요, 올레길. 제 분노가 막 그게 그 지점일 수도 있겠네. 그 바라세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쇄 사인만. 연쇄 사인만. 연쇄 사인만.